사무관 승진 업무 실적 평가 면접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변화가 된 경기도에서 약간씩의 용어 차이는 있지만 17개 시도가 동일할 것으로 업무 실적 기술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업무 실적이라고도 하는데 경기도는 업무 실적 검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번에 걸쳐서 1차 평가는 형식을 검증하고 2차 평가는 공개 검증과 이의 제기, 그 다음에 3차 평가는 검증단을 구성을 해서 직접 대면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글자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기도 교육청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건당 1매로 해라. 뭐 글씨 크기는 어떻게 해라. 또 뭐 표 같은 거 사용하지 말고 밑줄 긋지 말아라. 이런 걸 이제 검증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평가는 홈페이지에다 이걸 공개를 해서 공개 검증을 받는 거죠. 혹시 과장된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 본인의 업무로 올랐다. 이런 것을 이의 제기를 받아서 이제 공개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바로 업무 실적 검증단을 운영을 해서 이 공개 검증에서 뭐 이의가 제기됐다거나 또 어떤 오류가 있다거나 또 본인의 업무인지 확인하는 그런 대면 평가를 하는 것이 3차 평가가 되는데 이때 평가위원 구성에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가위원 구성은 다시도 교육청 소속의 장학관이나 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고 또 5급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급 2명은 아무래도 여러분과 같은 그 실무에 밝은 사람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인 장학관 또는 교장 선생님이 될 때는 이런 분들은 평생을 그 교육 현장에서 교육에 관한 어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이 잘 알아듣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 교육학적 용어 또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 자체가 교육학적 이론에서 나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고급 용어로 답변을 짤막하게 강건하게 명료하게 풍부하게 해야 이 업무 실적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타시도의 5급의 이런 사무관들이 와서 평가를 할 때는 이런 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육적인 여러 이론, 말, 언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익숙하게 알아듣게 용어를 표현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경기도는 아주 명시적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업무 실적 기술서를 쓸 때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이나 주요 정책과 연계해서 서술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타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일반 공통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업무 실적 면접과 업무 실적 기술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주요 업무 계획을 전부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형식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요, 업무 실적 기술서를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써라고 하는 양식에 예를 들면 써라고 하는 양식이 그런 게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보고서 공부할 때처럼 뭐 추진 배경과 목적 또는 현황과 문제점 그래가지고 추진 과정, 추진 결과, 또 성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 쓰면 되는데 여기에 경기도는 특이한 게 표를 넣거나 밑줄을 긋거나 두꺼운 볼두째를 하거나 이런 걸 일체 금하고 있어요. 이건 적어도 주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라는 것은 타당한 평가가 되어야 하죠. 그러면 타당한 평가는 뭐냐? 평가하려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무슨 문양을 넣었다거나 예쁘게 뭐 그래프를 그렸다거나 뭐 색깔을 넣는다거나 글씨체를 이쁘게 넣는다거나 이러한 사안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건 평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이
6급 재직 기간 동안에 내세울 만한 업무를 거기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쉽고 간결하게 적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업무를 적느냐, 여기에 기한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오죠. 기한자로서의 역할이 나오고, 또 하나는 검토자, 그 다음에 결제자로서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한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처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어떤 안을 짜가지고 업무를 건의한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착상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검토자는 뭐냐면 기한은 자기가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검토를 해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단 말이죠. 이걸 자기가 검토를 해서 윗사람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받아들이도록 의견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창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급 주무관이 결제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결제자는 과장님이나 뭐 국장 또는 학교장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만, 또 그래도 자기 나름으로 자기가 결정을 한 그 안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첫째가 기한자, 이걸 저는 아까 착상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검토자, 이걸 창도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결제자, 이걸 채택자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안한 기한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이 가장 샤프한 업무 추진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순히 뭐 협조했다 이런 것은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착상을 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기한을 해서 낸 거, 자기가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이 자기보다 하급 공무원들이 올렸단 말이죠. 그걸 검토해서 윗사람한테 창의적으로 건의를 한 이런 그래서 책임을 지는 이런 역할, 그리고 자기가 결제를 해서 채택을 한 이런 역할을 그 3매다가 쓰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고서 쓸 때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면접할 때도 그런 말을 합니다만, 지나친 수식어 이런 것은 논점을 흐리게 해서 좋지를 못합니다. 표도 넣지 말아라, 밑줄도 긋지 말아라, 볼두체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드라이하게 그걸 써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막 미사여구를 쓰고 이런 게 많습니다. 업무실적 기술서. 그러면 미사여구를 쓰다 보면 두 가지 점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는 본질이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타시도 사무관들이나 장학관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다가 논점이 흐려지니까 전달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너무나 이걸 미사여구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읽는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거부감을 줍니다. 아, 이거 과장된 거다. 아, 이거 거짓말일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쓸 때는 모든 시도, 뭐 경기도는 특히 그걸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사여구 쓰지 말고 주요 업무 계획과 연계해서 간결하게 이렇게 쓰는 경우, 그래야 의사 전달이 간결 명료하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타시도의 그 우수 업무 실적 기술서, 이것을 매 시간 이렇게 복사를 떠서 그걸 가지고 표현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 이것은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에 무슨 업무하고 연계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추진한 이유는 어떠한 취지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했는지, 그걸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요 업무 계획 처음에는 이렇게 쓰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요 업무 계획을 놔두고 그 주요 업무 계획의 주요 정책과 연계해서 결론을 짓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개 검증을 하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이 대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주로 평가가 뭘 하게 되냐면 조직의 기여도라든지 업무 개선도, 위기 극복, 업무 창의성, 그 다음에 전문성 활용 정도,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세 건을 적어내면
7분 정도 이내로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3건을 3매로 쓰는데 한 건당 한 문제를 하나의 문제에 어떤 사람은 조직의 기여도를 물어보는데 그냥 기여도만 짤막하게 말한 것보다는 창의적인 업무를 통해서 조직에 기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업무에 아주 어려운 점이 이거였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다 이것을 말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질문에 이 5가지의 지표가 다 나타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업무를 적을 때 창의적인 업무, 난관을 돌파했던 업무, 조직 개선에 기여했던 업무, 또 업무의 개선도, 또 어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 업무를 추구한 것, 이런 것을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청에 근무한 사람, 또 지원청에 근무한 사람, 단위학교에 근무한 사람 중에 특히 단위학교에 근무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이런 분들이 그 업무를 추진할 때 난관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관이란 것은 뭐냐?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산 동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는 동료의 협조를 받지 못했다, 그 다음에 어떤 전문성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떤 문제는 주민의 반발이 심했다, 그런 걸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업무가 왠지 그 업무의 중량감, 이런 난관에서 조금 떨어진다 해서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아주 그 면접평가에서 겁을 많이 먹고 업무실적 기술에서 쓴 뇌를 먹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그게 사소로운 일도, 즉 단위학교에서 연례적으로 해왔던 일도 선례에 따라서 그냥 관습대로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려움도 없고 난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 기대치를 높게 잡고 완벽한 서비스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기대치를 높게 잡고 완벽한 일 처리를 하려고 목표를 정한다면은 그 사소로운 일도 난관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이건 아무리 봐도 업무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일은 그 정도 위치에서는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서비스 대상을 누구에게, 그 다음에 저의 도착점의 목표 점수를 몇 점으로 놔두고 이 일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의 반발이 있었다거나 또 교직원들의 동료들의 또는 상급자의 어떤 협조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극복을 할 때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극복을 할 때 어떤 분은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소위 말하면은 상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정책 품질을 높여서 이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런 말을 해도 되고, 그런데 동료가 반대를 많이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을 정책 품질을 높여가지고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동료들의 협조가 없거나 또 직근 상급자의 협조가 없어서 이 일 추진이 어려웠다, 그럴 때는 우리 교육감님의 주요 업무 계획이 바로 이것이고 국정 이념이 이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할 당이 실익에 대해서 설명한 결과 동료와 상급자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이 이것이 아주 논리적이고 진중한 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실적 면접에 대해서는 이제 이 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미사여구를 쓰려고 중압감을 갖지 말고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간결 명료하게 적으십시오. 그런데 이 업무 실적이 중량감이 떨어지지 않고 중요한 업무가 되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 계획,
또는 교육감님의 역점 사업과 어떻게 연계된지를 같이 묶어서 서술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대면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물어본 말은 매우 허접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 업무가 왜 창의적인가요? 이 업무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그러면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이렇게 쉽게 물어보지만 대답의 질은 천차만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실적 기술서도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협조를 이끌어냈느냐,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이 업무를 추진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는 협조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업무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했냐 그럴 때는 창의성의 요소란 게 있어요.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그 다음에 재조직성, 여러 창의성의 기초 개념이 있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해야만이 좀 묵중하고 진중한 이런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전직렬의 공통질문 3문제하고 업무실적 기술 면접은 실제로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업무 실적을 가지고 물어본다는 이것 외에는 그런 중견관리자로서의 기본 소양, 적어도 동원되는 어떤 개념 속의 철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짧은 시간에 이 업무 실적 기술서를 잘 쓰고 그 다음에 대답을 잘하려면 자기 소속 지역, 자기 소속의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나오는 개념의 교육학적인 의미, 행정학적인 의미, 이런 걸 알아서 자과간 용어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전달할 때 진정성이 인정되어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